일삼에 거진 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기후 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 코너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유미호 센터장 만나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엔 센터장님과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를 넘어서 기후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올해부터 전 세계 30년, 아니 10년 이내 탄소 기반의 문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무엇일까요? 네, 필요한 것이 참 많긴 하겠지만 한 가지 꼭 필요한 거, 지금 당장 갖춰야 할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탄소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낯선 용어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감각을 갖춘다는 것은 경제 감각이나 패션 감각을 갖추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네. 기후 위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서 해방되게 하려면, 그리고 지구가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겠다 하는 1.5도 지구 상승 온도를 유지하려면, 그가 앞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문명과의 종말을 구하려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 탄소 감각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이 탄소 감각이 무엇인지, 탄소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생각하는데, 자, 이 탄소 감각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탄소는 모든 곳에서 발생하지만 주로 에너지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문자 한 건 보내는 거, 이메일 한 통 보내는 거, 우리가 따뜻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이는 거, 생수 한 병 마시는 거, 바지 한 벌 입는 거, 자동차 타는 거,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집, 산림 벌채하는 것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가 배출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생활할 때 탄소에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어디서 얼만큼 배출되는지 알고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만 창조 세계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네. 탄소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보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하리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꽤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기회의 시간이 8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자, 무엇보다 어떤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리나라가 1인당 탄소 배출량으로 보면 세계 4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탄소 감각을 살려서 무언가 하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효과를 내기도 어려운 우리 상황에 있다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정부는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책임이 있기는 한데요. 전 세계 배출량으로는 1.7%밖에 총량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네. 세계 4위의 국가로서 또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게, 다른 나라들은 줄여가고 있는데 네. 우리 증가량이 무섭게 늘어왔고 이제 조금 준다고 하는데 총량으로는 줄지 않고 있어서 지금의 선언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선언한 것이 선언으로 그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목표를 우리 공동의 지향점으로, 특별히 창조세계를 보존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공동의 지향점으로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목표를 분명히 확인하고 줄이기 위한 노력을 듣고 있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탄소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고 어디서 내가 관련된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구호만 외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이 시기인 것 같은데요.
자, 이 탄소 발자국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탄소 배출량이 지금 4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얼마를 배출하는 게 가장 적정한 수준이고 얼마나 우리가 줄여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보다 한 2.5배나 넘는 탄소 배출량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가 배출되고 그것이 그 지구 온도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그 흔적, 그 경로를 추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허락한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생태 발자국 지수로 하면 지구를 지금 현재 4개 정도 우리나라가 쓰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것을 넘치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탐욕스러움을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은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 한 세 지역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배출량과 감축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찾아보는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네. 현재 경기 그리고 광주, 강원 이 3곳에 계획을 세우고 있겠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나 가스나 주유하는 그 기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또 소비하는 것, 배출하는 쓰레기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구를 통해서 우리가 허락받은 그 지구 생태 용량을 얼마나 초과했는지 확인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특별히 우리나라가 2030년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8년도 채 이제 남지 않게 되는데 전체 인구의 10%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민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후 난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10%도 이주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네. 절대적으로 탄소를 배출 안 하고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하면서 믿고 10많은 피조물들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살림으로 연락 주시면 지역 워크숍에 오지 못하시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가진단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요. 전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풍요롭게 누리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코로나도 이제 지나가고 특히 지역 교회들이 좀 이런 일에 좀 앞장서서 이렇게 세미나 같은 것들도 여셔도 좋겠다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탄소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 내 일상에서 개인적으로 이 탄소 발자국,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재밌는 연구 결과를 봤어요.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건데요. 한 10가지 정도를 하면 물론 영국은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탄소 제로 교회에 대한 노력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거기 결과에 의하면 이 10가지만 해도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사실 저도 굉장히 절망적이고 우울한 생활들을 하는데 기후 문제를 생각하면 이런 연구 결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뭔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동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네.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게 가장 으뜸으로 거기서 제시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한 해 한 번 장거리 비행기를 안 타는 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거, 대중교통을 타는 거,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제로에너지 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효과가 있는 게 채식 식단으로 전환하는 거, 그 냉난방 줄이는 거, 조리 기구를 바꾸는 거, 재생에너지 난방을 하는 거 이런 것들만 제대로 해도 중립이 가능하다고 영국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어떨지 교회들이 실험하면서 이런 워크숍이나 실제 실천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지금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좋은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기후 행동하는 그런 분별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고 또 친환경 소재 제품을 사용하고 또 승용차를 타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뭐 걷고 또 쓰레기를 줄이고 또 숲을 지키고 돌보는 거. 이게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도 탄소 중립이 가능할까요? 어렵죠. 어려운데요. 네. 이번에 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보통 IPCC라고 얘기하죠. 네. 거기서 6차 보고서에 나온 거에 의하면 개인의 실천이 사회를 바꾼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실천이 아니라 저희 살림은 기후 증인되기라고 하는 지금 그 주제를 가지고 교육하고 캠페인을 해가고 있는데요. 네네. 하나님이 지금 신음하는 지구를 끌어안고 치유해 가시고 있는 것을 내가 증언을 해야 하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이 개인 실천이 또 다른 사람이 실천하게 한다 그러면 네. 그리고 내 실천이 신나게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정책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또 목소리를 높인다면 사회의 전환 또한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제품 소비 부분으로만 보더라도 저희가 6월 한 달간 저희 사무실이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서울에 있는데요. 네. 그 로비 안에서 그 한국교회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 제품 전시를 좀 하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제품들이 어떻게 탄소 중립을 이루는지 그리고 이 제품이 단순히 전시용 물품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계획들도 한번 세워보게 공동구매도 가능하게 연결을 좀 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쓰고 싶은데 비싸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네. 이번 참에 이거의 효과를 알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안다 그러면 이게 좀 더 쉽고 값싸게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소리도 좀 한번 같이 내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녹색 제품이 쓰레기도 덜 배출하게 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쓰레기 문제도 워낙 심각하니 그 부분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또 실제 사용하는 그런 행동으로 실천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녹색 제품을 우리가 서울 가서 직접 보면 좋지만 이걸 온라인으로 제주에서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함께 동시에 이제 알리는 작업들을 할 텐데요. 네. 우리 제주 CBS와 지구돌봄 프로젝트를 계속 해왔으니 네. 제주 CBS를 통해서 알려질 수 있도록 제품 하나하나와 관련된 이야기 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지구돌봄 프로젝트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